안녕하세요. 닥터호민관 대표로 있는 지영림입니다. 사단법인 웹에서는 여가부의 공모 사업으로 젊은 여성들에 대한 멘토링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 6월에 DT시대의 우리의 준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갈등 관리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제가 갈등 관리 일반 이론 소개를 해드리게 되고요. 폭탄 직원 대하는 법과 그래도 남자가 낫다라는 화두에 대해서 디스커션으로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예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갈등 관리 기본 강의를 시작하려면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과 옴부즈만을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94년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기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처음 제도화하던 때 옴부즈만 파운더로 시작해서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신설입법지원부서장, 전국 상근 유일 독임제 옴부즈만인 시흥 시민호민관을 거쳐 경기도 옴부즈만까지 전국적인 갈등 현장을 평생 마주하고 살아왔습니다. 정권 변화 시기마다 좋은 정책이 소멸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21년도 말에는 닥터 호민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속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점 생활과 오래된 옴부즈만이라는 낯선 분야, 개방형 관리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든 생각은, 정보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정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알리기를 위한 방송도 열심히 했고요. 국가와 지자체, 광역, 기초를 모두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이유로 올라운더 현장살이형 인간, 현장살이형 전문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휘전성이 되었습니다만 1819년 스웨덴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행정공무원과 법관을 기소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의는 사회현실, ESG와 갈등 이론, 갈등 유형과 조직 갈등, 갈등 기능과 갈등 관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폭탄 직원 대하는 법과 그래도 남자가 낫지는 디스커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와 다음 차시 예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현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들이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갈등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중 2위에서 4위에 이르는 정도의 상위에 링크되고 있고, 갈등 비용은 해마다 82조에서 24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다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부유층과 서민층 갈등, 기업가와 근로자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갈등, 여성과 남성 갈등, 한국인과 외국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소득 양극화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아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유머가 일반화될 정도로 갈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선거로 이대남 이대녀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정치적 갈라치기가 행해지기도 했고, 또 한남충, 된장녀라는 서로를 비방하는 용어들도 다양하게 갈등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다양해서 미국의 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MZ세대들 본인은 조직에 충성한다고 82%가 인정한 반면에 인사팀에서는 단 1% 정도만이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인정했다고 할 정도로 인식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매우 근면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86%인데 반해 인사팀들은 재미를 오히려 더 추구하고 근면과는 조금 멀다라고 11%만 인정을 하고 있는 점도 인식의 간극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ESG 문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서의 인식의 간극,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
ESG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비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갈등 관리는 소셜과 가버넌스 요소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자가 말하듯이 칙과 넝쿨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희소자원이나 작업활동을 배분할 때 사회조직 내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및 집단 간에 일어나는 불일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표면화돼서 대립적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상황을 저희는 분쟁이라고 부릅니다. 칼 막스와 막스 베버가 갈등 이론에 대해서 정립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이 갈등은 잠재적 대립 혹은 상충 상황을 1단계, 인지와 개인화를 2단계, 갈등 처리 의도를 3단계, 행동으로 나아가는 4단계, 결과를 5단계로 나누어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갈등 유형과 조직 갈등을 살펴볼 텐데요. 갈등 유형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공정 갈등, 인천공항공사의 그 정규직화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불공정 논의들이 있었고요. 하도급 불공정 등이 모두 이런 종류의 불공정 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논의한 젠더 갈등 그리고 일자리 갈등이 지극히 심화되고 있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갈등, 그리고 환경 갈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저지된다든가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있고요. 소득 갈등은 대기업의 초임이 중소기업의 2배에 달한다라는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규제 갈등 역시도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고 방금 전 선거 때까지 지역 갈등도 커다란 양상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개발 갈등, 이념 갈등, 가치 갈등, 그리고 심지어 사법적인 조치에 대해 석궁을 투척하면서까지 발생하는 사법 갈등 역시도 여러분들은 보셨고요. 세대 갈등은 물론 이려니와 국가 간의 패권을 다투는 디지털 경쟁에 힘입은 국가 간 갈등 역시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필 내용들은 그런 다양한 갈등 유형 중에서 조직 내 갈등을 살필 예정인데요. 업무적 갈등은 조직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개인적 갈등은 조직 구성원 개인들 간의 욕구, 동기, 가치관, 성향 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라인과 스택 간의 갈등도 아주 전통적인 갈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조직체의 계층 간에 발생하는 계층 갈등, 그리고 기능 부서 간, 가업팀 간에 발생하는 갈등도 기능적 갈등으로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등의 발현들이 사실은 권력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권력은 크게 수직적 원천과 수평적 원천으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 원천부터 먼저 살펴보시자면 공식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고요. 임금 승진 등의 자원의 차이에서 나오는 권력, 정보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는 권력, 네트워크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에 의해서 권력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중심성이라는 건 자기의 주변에 충실한 부하를 배치해서 나의 말에 권위를 더하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권력의 수평적인 원천들은 지원받는 부서와 지원 공급 부서 간에 서로 의존을 하다 보니 발생하기도 하고요. 재무적 자원이 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흔히 경험하는 사례가 되실 거고요. 조직의 주요 활동인지 주변 활동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권력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 대체 능력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갈등 기능과 갈등 관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갈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페이지가 하나 넘어가서 제가 잠시 앞으로 돌려놓고 천천히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페이지가 제 맘과 같지 않게 자꾸 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페이지에 잠깐 멈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갈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갈등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 관리는 일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갈등에 제3자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또 갈등 관리 시 상대 제안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또 갈등 해소를 위해 기준은 상대방이 정하라고 맡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신지 합니다. 갈등 관리를 준비할 때 자신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이를 정해두어야만 대표성이나 기간, 절차, 주제 등에 대한 다툼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보시면서는 아마 자동 설정된 기능 때문에 앞에 페이지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제 설명에 따라와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서 요구사항의 명령화와 정당화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상호 합의안을 도출해서 공식적 작성까지 마무리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해야 갈등 관리의 한 서클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경청을 통한 라포 형성은 갈등 관리의 첫 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해서 말 잘하는 건 7%에 불과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는 93%에 달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갈등 해소할 때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점을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갈등 관리 학자들도 지속적으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과도한 갈등은 역기능을 가지지만 적절한 갈등은 오히려 변화 적응력 향상, 불만 감소, 효율적 의사결정과 자신의 취약사항을 발견하는 등의 순기능을 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등이 과소할 때는 매너리즘 등이 발생할 가능성 탓에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을 쓰고 갈등이 과다하여 혼란 또는 분란이 발생할 때에는 갈등 해결 전략을 쓰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 전략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요. 강요와 경쟁, 협조와 제휴, 타협, 회피, 수용, 순종의 5가지 유형으로 토마스 앤 킬만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물에 빗대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 같은 갈등 관리, 망아지 같은 갈등 관리, 올빼미 같은 갈등 관리, 그리고 순한 양 같은 갈등 관리형이다 라고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만 강요 경쟁형은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감퇴되고 인간관계가 악화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협력 제휴형은 주장이 모두 중요해서 양 당사자의 참여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비효율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쓰실지 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타협형 갈등 관리는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동등한 힘을 가진 당사자가 주장할 때 사용하곤 하는데요. 아무것도 완전히 만족치 못한다거나 일시적 해결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하는 게 타협형 갈등 관리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회피형은 순한 양과 같다란 말씀을 아까 잠시 드렸습니다. 대결해서 얻을 손실이 해결해서 얻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 문제가 미해결로 끝나거나 창조적 의견이 불가능해서 모두가 방관자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수능형은 더 중요한 사안을 위해 신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를 주도한 리더는 이때 한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영향력이나 존경심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기강회의가 발생을 한다든가 욕구불만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등관리의 양, 여우, 망아지, 올빼미의 경우 여우처럼 아주 슬라이할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아울러 모든 전략들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현실엔 갈등도 매우 복잡하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수의 다양한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 방법과 갈등 조장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갈등이 가다할 때는 일단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대면 상담을 통한 갈등 원인 파악과 해결, 그리고 상위 목표 설정이나 공동 경쟁자를 대상자로 설정을 해서 긴장하게 한다든가, 자원을 확충시켜서 문제가 되는 점을 해소하든지, 조직 구조 개편과 기준, 규칙 등 권위적인 명령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적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든가 또는 적응력이 둔화되어 있을 때는 다소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협적인 메시지를 사용해서 판이한 가치관과 스타일을 가진 외부 구성원을 일부러 집단에 투입하고 의도적 반대자를 지정하거나 조직 재구조화를 시행을 해서 일부러 갈등을 생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등 해소와 갈등 조장을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9월에는 리더십과 세부적 커뮤니케이션도 다양하게 보시게 되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남 여성에 대한 차이들을 곧잘 이야기하곤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 하루에 7,000단어를 사용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출해줘야 신뢰를 갖는 데 반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하루 2만 단어를 사용하고 감성적인 공감이 수반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수를 당하는 의사들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고소당하는 의사, 2번 이상 고소를 1년에 당하는 분과 고소 안 당하는 의사들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살피다 보니 두 분의 설명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소를 전혀 안 당하는 의사는 18분 정도, 2번 이상 고소를 당한 분은 15분 정도. 그런데 고소를 안 당하는 의사는 적극적인 설명과 경청, 그리고 따뜻한 존중의 표시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2번 이상 고소를 당한 분은 본인의 전문적인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과 설득을 넘어서서 공감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땐 반드시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법과 제도, 그리고 개념과 가치들도 그 시대 정신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릇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현상들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실체에 다가갈 수 있어야지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폭탄 직원들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토크쇼로 동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동영상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